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홍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도형에 왔습니다. 챕터 4고요. 도형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도형의 기본적인 성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도형이 왜 그러한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도형들이 가지는 특성 정도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여기 파트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선별을 했죠. 자, 일단 본격적으로 도형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체크 포인트들이 있죠. 그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당연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파트들이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어적 약속을 학습하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래, 저건 저거래라는 되게 당연한 것들을 일단 학습하는데 먼저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요. 이 도형의 명칭, 정의, 기본 성질, 관계 표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지 않아요. 아주 그냥 심플하게 몇 개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대가 아니라 왜 그런지도 조금 알아두셔야 나중에 확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도형의 명칭과 정의 정확하게 익히시는 거고요. 두 번째 언어적인 약속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도형은 공간 지각의 기반입니다.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공간 지각력을 물어보는 아예 파트가 보통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따로 있죠. 그게 공간 지각력, 이게 평면 도형 이렇게 아예 이름이 그렇게 따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추리 파트라고 나오든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NCS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혹은 응용 수리 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공간 지각 기반으로요. 그래서 저 공간 지각력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첫 번째 시간에는요. 다각형이 뭔지 그리고 원과 부채꼴, 정다면체, 정다면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얘네들을 왜 배우는지, 다각형은 왜 배우고 원과 부채꼴은 그리고 정다면체의 종류 이건 왜 하는지 일단 기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개념이 적용된 기출 사례를 보면 요거 SKCT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이죠. 이 그림에서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사실 사각형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각형은 변이 4개면 돼요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 이 그림의 사각형이 몇 개인지가 바로 인지는 좀 안 될 거예요. 물론 이것을 푸는데 필요한 개념을 배운다가 아니라 우리는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걸 배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걸로 확장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거 한 칸짜리 사각형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 칸짜리 여기 하나 보이죠? 한 칸짜리 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2칸짜리 사각형이면 2개 도형이 합쳐져 사각형인데 요렇게 합쳐졌을 때 사각형이죠. 요렇게 사각형, 변이 4개니까. 그리고 요거랑 합쳐졌을 때도 사각형이죠. 그래서 2칸짜리 2개, 3칸짜리라고 한다면 이것 합치면 역시 사각형이 되고요. 또 이것을 합쳐도 역시 사각형이 되죠.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껴서 사각형이 요렇게 밑으로 하나, 요렇게 위로 하나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또 하나 나옵니다. 3개짜리 사각형 또 3개 나오네요. 3개 도형을 합친 게. 자, 지금 한 칸짜리로 나온 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2칸짜리로 하는 거 2개, 3칸짜리로 하는 거 3개 나왔고요. 이제 4칸, 하나, 둘, 셋, 4개를 다 합쳐도 큰 사각형이 하나 나오죠. 1, 2, 3, 1 모두 다 더하게 되면 총 7개. 그래서 사각형의 개수는 7개, 3개입니다. 3번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다각형을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트랙의 둘레의 길이 구하기. 이거 한국도로공사에서 나왔었죠. 한국도로공사에서 트랙의 길이 구하는 거 낼만 하지 않나요? 코레일에서 낸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근데 이런 트랙의 길이 구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원의 둘레 구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반지름, 지름, 명칭 같은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전개도 조립해서 나올 수 있는 도형, 없는 도형 찾기,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거 할 때 이런 전개도요, 정다면체 활용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나 정육면체요. 그러니까 역시 요 정다면체에 대한 것도 배울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 도형 파트가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좀 후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첫 번째, 다각형을 물어보는 게, 다각형이라는 건 각이 여러 개인데 최소의 다각형은 삼각형입니다. 변이 몇 개 필요해요? 다각형은 3개, 최소 3개입니다. 2개로는 도형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각형은 직선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고요. 삼각형부터 출발해서 점차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삼각형으로 시작해서 점차 올라가고요. 지금 이제 삼각형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살짝 증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각의 합이 180인 거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삼각형은 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삼각형을 일부러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게 그려놨습니다. 삼각형을요. 자, 이 삼각형의 안에 있는 각들의 합은 무조건 180입니다. 어떻게 그리던지 가네요.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이 선 있죠? 이 선과 평행한 선을 여기다 하나 더 긋는다고 할게요. 자, 이게 평행한 선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안에 이 각을 A라고 할게요. 그럼 이 각이랑 같은 각은 여기가 A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각이 B가 있는데요. 이 평행선이 그어져 있을 때에는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행선이 있다면 여기가 C라면 여기도 C가 되죠. 그래서 평평한 각은 180이다. 가장 기본이죠. 왜? 한 바퀴 돌면 360도, 반만 돌면 여기는 180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평평한 각과 한 바퀴, 기본적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삼각형은 평평한 각을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거를 가장 간결하고 우아한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증명을 할 때요. 왜 우아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은 안 되는데 그냥 우리는 삼각형이 180인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삼각형에서 이 내각의 합은 180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정말 180이라면 원래 평각이 18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 말고요. 여기 각 말고 여기 나머지 밖의 각이 뭔진 몰라도 얘와 얘가 여길로 와야겠네요. 그죠? 왜? 180이니까. 삼각형은 결국 한쪽에 모이니까요.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삼각형은 내각의 크기와 한 내각이죠. 그리고 그 외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이 된다라는 것이면서 결국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의 외각과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두 내각은 나머지의 바깥쪽 한 외각과 같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는 겁니다. 삼각형이 기본적으로 180인 건 당연한 거고요. 무조건 삼각형 하나당 180 당연하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의 바깥쪽 외각과 같다. 기억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라고 친다면 60, 60, 60이 있을 때 여기가 60이면 나머지가 120인 건데 그 120은 얘와 얘의 합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8번 문제 봅시다. 칠각형의 꼭지점은 7개다. 우리 도형 지금 삼각형만 얘기했지만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설명 안 드렸는데요. 칠각형은 꼭지점이 7개일 거래요. 자, 삼각형은 꼭지점이 몇 개입니까? 3개죠. 사각형은 4개죠. 칠각형은 7개일 겁니다. 변의 개수가 4개면 사각형이요.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 다각형의 변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와 같다. 맞아요. 삼각형은 3개, 사각형은 4개, 오각형은 5개. 변의 개수와 꼭지점 같은 겁니다. 5개의 변으로 이루어지면 오각형이다. 맞죠? 다각형은 2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아니죠. 2개 이상 아니고요. 3개부터입니다. 3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무조건 다각형을 그리려면 선분은 3개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각형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각선의 개수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각선의 개수 무조건 필요해요. 이게 대각선을 진짜 개수를 구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각선을 당연히 알 수 있다는 판단하에 최단 경로를 찾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문제가 응용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이 필요한데 대각선을 구하는 공식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대각선을 구하는 공식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의문은 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이걸로 썼으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왜 중요하냐는 거죠. 자, 사각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사각형을 아무거나 하나를 그려 놓습니다. 이 사각형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입니까? 사각형은 단 하나죠. 대각선이. 그죠? 한 꼭지점에서 하나죠. 사각형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 옆에로는 대각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양옆은 빠져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선을 그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양옆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로 갈 때 대각선이 됩니다. 그럼 대각선은 몇 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양옆 두 군데가 더 빠지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자기 자신과 양옆 총 3개를 뺀 게 되는 거죠. 이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고요. 그럼 전체 대각선은요. 이런 대각선을 몇 군데에서 사각형이면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그을 거고요. 오각형이면 5군데에서 반복하겠죠. 다만 여기서 그은 것과 여기서 그은 건 겹치죠. 무조건 2개는 겹치죠. 그래서 나누기 2. 그래서 n-3만큼씩 그을 수 있는 꼭지점이 n개 있는데 무조건 2개는 겹치니까 나누기 2는 하셔야죠.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n-3이 n번 곱하고 나누기 2 합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 공식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해보죠. 팔각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했습니다. 팔각형의 꼭지점은 8개이다. 맞아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각선의 개수는 18개라고 했는데요. 팔각형,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5개. 그리고 8개 꼭지점에서 반복하고요. 나누기 2 할 겁니다. 그럼 몇이 돼요? 4, 5, 20. 대각선의 총 개수는 18개이다. 틀렸죠? 20개입니다. 변의 개수는 8개다. 그쵸? 팔각형은 8개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5개이다. 그죠? 8 빼기 3이니까 5개 맞습니다. 모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정팔각형이어도 고민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팔각형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오각형만 보여드려도 아마 이해하실 텐데, 자, 지금 정오각형에서 보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2개가 나왔죠. 자, 지금 길이가 어때요?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죠? 근데 만약 얘가 육각형이라 그러면 길게 가지 않을까요? 하나가? 그러니까 정다각형이어도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정다각형이어도 대각선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팔각형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대각선의 길이는 같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그냥 팔각형이니까 더더욱 길이가 같다고 보장할 수 없고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죠. 정다각형이어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 개수를 왜 질문하느냐. 자,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인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각형은 왜 내각의 합이, 그 안에 있는 각의 합이 360도일까요? 라고 하면 사각형은 그렇다고 배웠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각형은, 우리는 삼각형이 180인 건 의심하지 않죠. 왜? 증명할 수 있으니까. 사각형은 대각선을 하나 그으면 삼각형이 2개 나오기 때문에 180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60도가 된 거예요. 오각형은요. 오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대각선이랑 상관이 있는데 요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 놓으면 삼각형이 몇 개 생겨요? 사각형보다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각형은 또 180이 늘어나는 거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알면 삼각형의 개수를 셀 수 있고요. 그럼 삼각형의 개수가 결국 이 도형의 내각의 합을 알려준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가 n-2개라는 건 결국 이 도형이 삼각형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 삼각형의 내각을 그 개수만큼 곱하면 그 도형의 전체 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럼 우리는 시험을 볼 때 그냥 이제 좀 뭔가 정이 아닌, 정다각형이 아닌, 정삼각형, 정사각형이 아닌 좀 못생긴 사각형이나 못생긴 오각형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각의 합을 구할 때에는 정다각형을 이용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내각의 합은 똑같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도 외워야 되고 이런 공식도 외워야 되고 외각의 합은 항상 360이고 이런 것도 외워야 되고 이런 것도 외워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죠. 이런 증명이 있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만 강조할게요. 하나만. 자,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 놈입니다. 정N각형의 외곽의 크기.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도형이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칠각형이든 외곽이요. 외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요. 자, 일부러 이런 느낌으로 그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몇 각형 그린 건지 아시죠? 오각형 그린 겁니다. 그림은 이래 보여도 오각형입니다. 자, 오각형을 그려놨는데요. 오각형의 외곽이라는 건 요 안에 있는 내각의 바깥쪽이요. 여기 하나씩만 하면 됩니다. 이 외곽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지만 하나만요. 이렇게 해서 이 5개의 외곽, 오각형이면 외곽이 5개 생기죠. 5개의 외곽을 다 더하면 360입니다. 육각형은 6개 더하면 360이고요. 칠각형은 7개 더하면 360인 겁니다. 항상 그래요. 모든 도형의 외곽의 합은 36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거 정 몇 각형이든지 간에 한 외곽의 크기는 육각형이면 6으로 나누면 나오겠죠. 칠각형이면 7로 나누면 나오겠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육각형이면 6으로 나누면 나온다고 했는데 60도가 나오죠. 육각형의 한 바깥이 60도인 겁니다. 그러면 안쪽은 몇이겠습니까? 120이겠죠. 육각형은 120이 몇 개 있겠어요? 6개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육각형의 총 각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로 퉁칩시다. 그래서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n분의 360. 이거 하나를 기억해 두는 겁니다. 이걸로 발전시키면 되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냐면 자, 오각형의 각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오게 되면 540을 외우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5분의 36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외곽이 72도가 나와요. 한쪽의 바깥이 70이라는 건 안쪽이 108이라는 거고요. 108이 5개 있으니까 108 5개를 곱해주면 오각형의 내각의 합이 나오죠. 540. 그렇게요.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뭐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알면 좋죠. 물론 뒤에서 문제로도 준비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거 말고 사실은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이것들을 반영한 연습 문제를 좀 봐야 돼요. 우선 정12각형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보죠. 자, 정12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나오면 우리는 뭘 구한다? 정12각형의 한 외곽을 구하기로 하죠. 자,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12분의 360, 12각형이니까. 그럼 몇이 나오냐면 30이 나옵니다. 30이 나온다는 건 이 안쪽 각도는 150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150이 몇 개 있다? 12각형은 12개 있다. 그래서 150 곱하기 1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00도. 그러면 정 12각형의 모든 각의 합은 1800도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변은 12개 있다. 각도 12개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죠.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한 꼭지점에서 양 옆을 제외하니까 총 3개 점을 빼서 12에서 3을 빼고 그 다음에 12만큼 반복하고 나누기 2 해준다. 이게 대각선의 개수죠. 이런 것까지. 자, 그럼 요 개념을 기억해 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기억할 다음 약속. 바로 여기 원과 부채꼴입니다. 명칭, 공식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하나씩 명칭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거 중심이라고 하고요. 반지름, 중심에서부터 원의 한쪽 끝까지 가는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거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원 그려보는 것도 컴퍼스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반지름으로 이렇게 그려서 원의 일부만 그리면 이거를 부채 모양이다 해서 부채꼴. 그리고 부채꼴에서 요렇게 요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끄트머리 잘라지는 부분 있죠? 여기 지금 위에 있는데요. 활꼴이라고 합니다. 활 모양이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외에 당기는 활 모양이라서 활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 있죠? 이거를 할선이라고 합니다. 할. 이게 가로지른다는 뜻입니다. 보통 할이라는 말을 우리가 거의 쓰진 않아요. 무슨 옛날 단어 중에 할복?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칼을 탁 해서 이렇게 긋는 할복? 그런 거 이제 배를 가른다.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 할입니다. 할선입니다. 할선. 그래서 가로지르는 선을 할선. 요 부채꼴이 있을 때 부채꼴을 할선으로 잘라서 남는 부위를 활꼴. 할꼴 아니고요. 활 모양의 꼴이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할선이라고 하는데 할선을 이 끝과 끝을 이용해서 정확히 딱 잘라서 선분으로 이렇게 안쪽만 남겨놓으면 현이라고 하고요. 그냥 쭉 자르는 선이라고 그러면 할선. 직선이라고 하면 직선이 끝없이 쭉 펼쳐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반짜리는 반지름,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 부채꼴을 할선으로 잘라내면 여기 활꼴. 당연히 이 안쪽은 얘기 안 해요. 삼각형이니까. 그게 그거니까. 그리고 할선 말고 끄트머리를 딱 잘라서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A부터 B까지 딱 자르면 할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여기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하거든요. 원의 둘레를 원둘레라고도 하지만 원주라고 하면 원의 둘레가 됩니다. 원주가. 근데 그 중에서 원의 둘레 원주의 일부를 잘라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원주의 일부라고 하지 않고 호라고 합니다. 호. 그래서 명칭, 반지름, 호, 중심각, 부채꼴, 할선, 현, 활꼴까지 저 명칭들 다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고 써 있네요. 우리 정비례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전에 배웠던 거잖아요. 정비례라는 건 y는 ax.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는 건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된다. 중심각이 3배가 되면 호도 넓이도 3배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건 그걸 만족하지 않는데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명칭을 처음에 이게 막 와다다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겠지만 게다가 공식까지 사용해야 되니까 더더욱 좀 혼란스러울 텐데 여러분들이 좀 안심해도 되는 게 바로 이 원주율입니다. 원주율은 숫자인데요. 문자 형식으로 쓰지만 저건 숫자입니다. 3을 조금 넘기는 숫자고 우리가 원의 둘레를 구할 때, 넓이를 구할 때 그냥 저 모양을 붙여만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원주율 파이를 붙였는데요. 이 파이가 숫자인 거고요. 여기 r, 반지름은 그때 그 문제에 나오는 걸 대입해 주면 되죠. 그래서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자, 원이 있어요. 이 원의 한 바퀴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요 지름이 있어요. 지름,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요. 반지름 말고 지름이요. 지름을 몇 개 갖고 있으면 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냐면 이 원을 만들고 싶으면 이 길이가 약 3개하고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근데 3배하고 조금 더라는 그 표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파이가 갖고 있죠. 파이는 약 3.14거든요. 그래서 지름에다가 파이만큼 곱하면 둘레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름이 10이면 10이 약 3개는 필요한데 그냥 10파이라고 하면 얘가 3배하고 조금 넘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10파이가 둘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파이r, 지름 곱하기 파이, 지금은 반지름의 2배의 파이를 붙였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원의 넓이는요. 파이 r 제곱, 이 제곱이 빠졌네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는 뭐냐면 반지름 곱하기 파이.
사실 지금 이거 자체 원의 넓이가 왜 파이 r 제곱이에요를 물어보는 분들보다는 맞아 그거였어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좀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이런 명칭도 다시 한번 좀 상기하셔야 되겠고 요 공식도 2파이 r과 파이 r 제곱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값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부채꼴로 넘어가 보죠. 원을 알았다 치면 원의 일부인 부채꼴은 어떻게 구하는가? 당연히 원의 호의 길이가 여기 원의 둘레를 활용하는 거고요. 또 부채꼴의 넓이도 원의 넓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의 넓이의 식이 있고 원의 둘레의 식이 있죠. 다만 뭘 할 뿐이냐면 전체가 아니라 한 바퀴 360도가 아니라 일부분에 해당하니까 360 중 얘가 차지하는 각도만큼만 계산할 거예요. 전체 둘레에서 한 바퀴 360을 볼 때 그중 일부만 구할 겁니다. 그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고요. 원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로 넘어가면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 중 중심각에 해당하는 만큼만 쓸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중심각이 180도면은 360분의 180, 중심각이 90이면은 360분의 90만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의 길이든 아니면 부채꼴의 넓이든 둘 다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요걸 기억해 둡시다. 이거는 보통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데 이걸 알면 굉장히 빠르죠. 뭐냐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요. 원래는 원의 넓이에서 중심각, 그러니까 360분의 중심각을 해주면 되지만 원래는 그러면 되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길이가 나오잖아요. 호의 길이가. 만약 호의 길이가 나오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하고 나누기 2하면 이 넓이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그 성질입니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하고 2분의 1하면 그때 부채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언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 때 쓰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80번 문제인데요. 자,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를 순서대로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넓이 구해볼게요. 넓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부터 구해보죠. 호의 길이는 일단 원의 둘레. 자, 반지름이 4니까 얘는 지름이 8이었겠죠. 그럼 원의 둘레는 8파이가 될 겁니다. 지름에 파이 붙이면 원의 둘레. 근데 여기 지금 중심각이 몇 도예요? 이런 표기가 있으면 90도죠. 그러니까 360도 분의 90도. 원은 360이지만 얘는 90이다 이겁니다. 360분의 90. 약분하면 4니까 4랑 8파이 약분하면 2파이가 되죠. 그러면 여기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됩니다. 자, 호의 길이 2파이랑 반지름 4를 곱해요. 그러면 8파이가 되죠. 얘네 둘을 곱하면요. 그리고 나누기 2까지 하면 4파이가 됩니다. 이게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하고 나누기 2 한다까지요. 그래서 넓이 4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 2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파이, 4파이 제곱 센티미터 만족하는 건 1번이 되죠. 물론 이 공식을 안 쓰고요. 조금 전에 우리 요 앞에서 봤던 요 공식을 쓴 건데 이 공식을 안 쓰고 원의 넓이의 중심각을 이용할 수도 있죠. 자, 그걸로도 다시 한번 볼게요. 넓이를 그렇게 구해봅시다. 지금 여기 넓이는 반지름이 4니까 파이 곱하기 r 제곱. 왜 이렇게 안 써지죠? 자,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게 원의 넓이고요. 여기에다가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약분하면 4가 되고 4제곱이랑 약분하면은 4가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4파이. 이 부채꼴의 넓이는 4파이 나오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냥 알아야 되는 것들,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그동안 이제 기억의 저편에 묻어뒀던 것들 다시 꺼내셔야 됩니다. 원의 둘레, 원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까지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4번째 개념. 정다면체로 가보죠. 자, 그냥이 아니라 정다면체입니다. 이제 입체 도형으로 확장하는데요. 여기는 왜 배운다? 전개도 형태의 문제와 그 외에
이 공간 지각력에 관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가장 기본 바탕 개념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다면체가 뭔지 하면 바로 딱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정육면체가 대표적이죠. 정육면체는 면이 6개짜리, 보통 주사위라고 얘기하죠.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걔만 정다면체가 아니고요. 정다면체는 총 5종류밖에 없습니다. 정다면체는 5종류 있어요. 여기 정삼각형, 각 면들이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세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오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정십이면체,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정육면체까지 총 5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설명은 꼭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다면체는 5종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다면체를 만들 때, 면을 만들 땐 이렇게 한 면이 최악의 경우 한 면이 이렇게 평면, 그러니까 면이 두 개가 만나면은 이런 면을 못 만들잖아요. 면은 최소 3개는 만나야 이렇게 뭔가 뾰족하게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각형으로는 3개가 만나도 살짝 뾰족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삼각형을 요즘 뾰족하게 올라오니까 4개를 붙여도 뾰족하게 올라올 수 있죠. 삼각형을 5개를 붙여도 뾰족하게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을 3개만 붙여서 만든 정다면체가 정사면체, 삼각형 4개를 뾰족하게 붙여서 만든 게 정팔면체, 삼각형 5개를 뾰족하게 붙여서 만든 게 정이십면체, 정사각형 4개를 붙이면 평면이 돼버립니다. 90도가 4개니까. 그래서 사각형 3개를 붙여서 만든 게 정육면체, 그리고 오각형 3개를 붙여서 만든 게 정12면체가 됩니다. 여전히 상상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역시 좀 설명을 더 해드릴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정다면체가 5개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5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 합이 360보다 작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정육면체, 정십이면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다면체를 만드는 방법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육면체, 특히 요 놈은 어떻게 전개도를 변형할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선 정사면체부터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정사면체는요, 그 정삼각형 있죠? 이렇게, 이건 전개도를 처음부터 그려놓으면 굉장히 심플한데, 자, 여기 지금 정삼각형이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사면체, 면이 4개입니다. 이렇게 정삼각형 4개를 그린 다음에 얘 접어서 올리고, 여기 접어서 올리고, 여기 접어서 올려서 모아주면 이게 정사면체입니다. 어느 면을 봐도 정삼각형이 있죠. 이게 정사면체고요. 정팔면체는 보통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삼각형이 총 4군데 있잖아요. 4개의 삼각형을 붙인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위아래로, 피라미드를 위아래로 붙이는 형태죠. 그게 정팔면체입니다. 이거는 금방 상상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정삼각형 4군데 붙여서 피라미드 하나 만들고 밑에 하나 더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개도로 친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사각형에 삼각형들이 이렇게 있고요. 요 끄트머리 접어 올려서 이렇게 만든 걸 2개를 붙이는 게 되겠죠. 이게 정팔면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이십면체를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삼각형 보이십니까? 하나, 둘, 셋, 넷, 5. 여기 지금 300도밖에 안 돼요. 여기 요 선이랑 요 모서리랑 요 모서리를 붙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살짝 위로 오면서 이게 붙겠죠. 삼각형이 몇 개가 붙어요? 위에 5개가 붙었습니다. 삼각형이 5개가 붙으면 뾰족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 정삼각형 5개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밑에 테두리가 몇 개가 생깁니까? 5개가 붙었으니까 5개 테두리가 생기겠죠. 그 밑에다가 뾰족하게 삼각형을 하나씩 또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붙어 있는데요. 밑에 삼각형을 이렇게 밑에다가 5개를 더 붙이는 겁니다.
자, 위에 5개 면이 붙었고 밑에 5개가 붙으니까 면은 현재 몇 개? 10개죠, 10개. 그런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살짝 비틀어서 끼는 거죠. 그러면 정 20면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이 총 4개 나온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놈을 하나 붙이면 뾰족하게 되고 그 끝에다가 삼각형을 하나씩 더 붙이면 톱니같이 밑에가 뾰족하게 생길 거고 그렇게 만든 걸 하나 더 만들어서 붙인다. 정 20면체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육면체는 다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정육면체는 뭐 요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요. 정육면체는 굉장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개념일 거고 그 다음에 정 12면체 오각형을 하나를 이렇게 놓습니다. 정오각형을요. 정오각형 이렇게 평평하게 놓습니다. 이게 위에 면에 있어요. 정오각형이 있고요. 오각형의 테두리가 몇 개입니까? 5개죠. 모서리가. 5군데 정오각형을 하나씩 더 붙입니다. 테두리에. 그러면 이제 면은 몇 개짜리가 됐나요? 6개짜리가 됐죠? 여기 하나, 테두리 5개. 모자 같은 모양이 됐을 겁니다. 테두리에 붙였으니까. 그걸 하나 더 만들어서 붙이면 정 12면체가 되는 거죠. 6개짜리면 2개. 그래서 정 12면체 전개도는 어떻게 그려요라고 하면은 막막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거죠. 오각형 하나 만들어 놓고요. 오각형의 테두리가 5개가 있는 거죠. 이게 뚜껑.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붙여가지고 또 오각형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 또 하나씩 오각형 하나씩 붙여주면 그러면 이게 정 12면체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로 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문제는요. 정다면체라는 그냥 보편성을 띠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정오각형은 정다면체의 한 면이 될 수 있다. 맞죠? 정 12면체를 만들 때 이걸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 맞아요. 모든 면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리고요. 정다면체의 종류는 모두 4가지 아니죠? 5가지입니다. 정 4면체, 정 8면체, 정 6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까지요. 그리고 정삼각형은 4면체와 8면체를 이루는 면이다. 맞아요. 이 면에도 되죠. 20면체도 되지만 어쨌든 4면체와 8면체를 이루는 면에 정삼각형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5개. 맞아요. 삼각형이 5개가 모이면 이렇게 밑에 뚜껑식으로 되는 정 20면체 일부가 된다고 했죠. 그게 존재한다. 맞는 말인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정다면체의 종류는 4가지가 아니라 5가지였으니까 제가 이걸 틀렸다고 했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정다면체의 종류는 5가지이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맞았다고 했었나요? 자, 어제 틀렸습니다. 정다면체는 5가지였죠. 자, 그 다음에 정다면체의 종류로 이런 표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사실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좀 맞물려서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 20면체 보면 뚜껑에 5개가 뭐였죠? 밑에 뾰족하게 여기 보이십니까? 뾰족하게 5개가 생기고 이걸 2개 만들어서 낀다라는 얘기. 이거는 정 12면체, 심의가 아니라 12면체인데 정 12면체 지금 위에서 딱 쳐다봤을 때인 겁니다. 오각형이 있고 테두리에 5개가 붙었죠.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붙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만드는 과정을 상상할 때 이 그림을 좀 참고하셨으면 해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이건 그냥 부가적인 거고요.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의문입니다. 그냥 만드는 과정을 좀 기억하자. 여기에 육면체에 대해서 부가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82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요걸 하나 얘기할게요. 자, 명칭은요. 면굴리기입니다. 면굴리기를 통해서 전개도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면굴리기를 통해서요. 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면굴리기를 통해서 전개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여기에 전제는 하나 껴줘야겠습니다. 어떤 전제가 껴야 되냐면요. 내각만큼 면굴리기가 가능합니다. 90도요. 정사각형. 자, 지금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대략 이런 느낌으로 좀 해볼게요. 굉장히 간략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해볼게요.
정육면체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정육면체 전개도라고 하고 이건 정육면체 전개도로서 유효한 게 맞아요. 이런 형태는요. 이때 얘가 전개도로서 유효한 다른 걸 확인하고 싶잖아요. 뭘 하면 되냐면 지금 이 내각이 몇 도죠? 90도죠. 내각만큼 한 번 회전해서 그 자리에서 회전해서 다른 면의 모서리와 맞닿으면 그건 유효한 걸로 칩니다. 자, 지금 요 도형이 여기서 요렇게 회전하면요. 그럼 여기로 오겠죠. 그죠? 90도 회전하니까. 그러면 이건 유효한 전개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지워지겠죠. 여기는 지워질 거고요. 이건 유효한 전개도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면 하나만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도형을 이렇게 세로로 잘랐다고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 지우개로 썼네요. 다시 하죠. 자, 만약에 전개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다고요. 일부러 여기를 좀 띄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래는 붙어 있는 거예요. 요 놈을 이게 정말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 전개도를 이렇게 회전할 수 있냐? 90도. 여기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냐? 가능한 거죠. 그럼 유효한 전개도가 되는 겁니다. 왜? 90도 회전해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니까요. 자, 그럼 이거 이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양으로 이렇게 오니까 색깔 다른 걸로 그냥 위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됐습니다. 어때요?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유효한 걸로 본다는 거죠. 이건 유효한 전개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요. 그래서 다른 도형으로 확장시키기 전에 일단 육면체 있죠.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계속 잘라서 유효한 면 굴리기 반경으로 이것저것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머릿속에 그래서 모든 전개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문제에서 나왔을 때 면 굴리기를 통해서 근본형 있죠. 근본형. 근본형을 뭐라고 보냐면 가운데 4개가 있고 위에 하나, 아래 하나씩 있는 게 이렇게 양옆으로 떠돌아 다니는 거죠. 면 굴리기가 가능하니까. 그 정도 반경으로 계속 되돌릴 수 있는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거 요 끝에 2개 있죠. 요 잘라서 여기 면을 여기다 붙여버리면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위아래 하나씩. 요로 가능하죠.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에 위아래 하나씩 있죠. 그냥 가능한 거죠. 자, 여기도 요거 면 굴리기로 여기로 올려버리면 하나, 둘, 셋, 넷, 위아래 하나씩 가능한 거죠. 여기도 면 굴리기로 위로 올려버리면 하나, 둘, 셋, 넷에 하나, 둘, 하나씩 가능한 거죠. 여기 있는 거 안 되는 거죠. 이미 4개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 굴리기를 좀 해보겠다 이건데 문제는 얘가 여기로 못 온다는 겁니다. 90도를 회전하게 되면 여기 허공에 뜨거든요. 다른 모서리와 닿아야 됩니다. 무조건 한 번 회전해서 내각의 크기만큼 그 반경만큼 회전해서 다른 모서리와 닿아야 인정해요. 공중에 뜨는 건 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것이 되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정다면체 중에서도 정육면체가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좀 나는 다 알고 있어가 아니라 정육면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는 그런 느낌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앞에 표에서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런 면 굴리기도 있고요. 이런 걸로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다면체들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해야만 그것에 파생된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이번 시간 지금 언급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 다 하나씩 봤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